네, 안녕하세요. 로봇 비전트랙 1학번 박지원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캡스톤 디자인 발표 주제는 IMU와 하이트맵을 기반으로 모바일 로봇이 주행하기에 덜 흔들리는 도로를 세그멘테이션하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실외 자율주행 로봇이 많이 확대됨에 따라서 모바일 로봇이 주행하기에 예측 가능한 환경이 실내 주행과는 다르게 실외 로봇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환경을 마주하기 때문에 주행 가능한 영역 중에서도 더 좋은 도로를 판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로봇이 주행하다가 덜컹거려서 저렇게 음료를 쏟을 위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최근 야외 주행에 관한 3D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트래버서블 로드를 바이너리하게 주행 가능한 영역, 그 다음에 주행 불가능한 영역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 연구가 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행 가능한 영역 중에서도 더 좋은 도로를 판정하는 단계적 분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라서 주행 가능한 영역 중에서도 모바일 로봇이 덜 흔들리면서 갈 수 있는 도로에 관한 평가 매트릭을 보완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울퉁불퉁한 도로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바일 로봇이 받아오는 외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일단 울퉁불퉁한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프로파일로 직접 측정해서 울퉁불퉁함을 측정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IMU 센서 같이 로봇의 움직임이나 변화 같은 것을 센서로 받아오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IMU 센서를 사용하기로 결정했고, IMU 센서는 총 6가지 데이터를 반환하는데 이 중에서 어떤 값이 로봇의 진행 방향에 따른 로봇의 흔들림을 잘 반영하는 수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제보 시뮬레이터에서 모바일 로봇을 다양한 환경에서 직접 굴려보면서 데이터를 관찰하고 획득했습니다. 이 중에서 플랫한 지면에서 락한 지면에서의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앵귤러 벨로시티 y 값이 지형을 가장 잘 표현하는 요소라는 결론을 내렸고, 앵귤러 벨로시티 y 값을 패치 단위로 적용하기 위해서 인터내셔널 라프니스 인덱스라는 컨셉트를 차용해서 레이쇼라는 수치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쇼가 제가 직접 정의한 변수이기 때문에 이것이 울퉁불퉁함을 잘 표시하는 수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터 환경에서 실험을 해본 결과 플랫한 지면일수록 레이쇼 값이 더 적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IMU 데이터에 관한 수치를 정의를 했으니 두 번째 문제인 주변 환경에 대한 정의를 해야 될 텐데요. 포인트 클라우드나 뎁스맵 등 다양한 미디어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헤이트맵을 사용했습니다. 하이트맵은 일종의 뎁스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이트맵을 제가 사용한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이게 뎁스 이미지이기 때문에 RGBD 카메라에서도 동작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제보 시뮬레이터에서 동일한 환경을 구성하기에 편리하다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 포인트 클라우드나 전체 RGBD 이미지를 패치 단위로 쪼개서 그 다음에 이 각각에 대한 하이트맵을 폴더 하나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한 하이트맵 패치를 분류하는 분류기를 제작을 했는데요. 저는 도로를 총 4개의 지형으로 나눠서 이 하이트맵 패치를 입력을 하면 이 도로의 질감이 어떤 것인지 분류하는 클래시파이어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이 클래시파이어에 대한 트레인 데이터셋을 얻었고요. 하이트맵의 문제가 뎁스에 대한 민맥스 값은 직접 입력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헤이트 디퍼런스를 토대로 최종적인 클래스를 분류하도록 클래시파이어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스템 다이어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인트 클라우드 혹은 뎁스 이미지를 집어넣으면 하이트맵 패치로 크롭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각 크롭된 패치에 대해서 분류기가 이것이 어떤 질감의 도로인지 결과를 내주고, 그 다음에 하이트 디퍼런스와 예측된 라벨을 가지고 최종적인 레이쇼 밸류를 예측하고, 이 레이쇼 밸류에 따라서 도로의 클래스를 분류해서 이를 다시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컬러라이즈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원래 제가 입력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셋인데요. 보시면 경사로에 대해서는 로봇이 갈 수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제가 빨간색을 non-traversable 도로라고 색깔을 칠했고, 그 다음에 파란색, 초록색, 주황색 순으로 가기 좋은 도로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도로는 평평하게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갈 수는 있지만 좀 울퉁불퉁하다, 덜컹거릴 것 같다 하는 도로는 주황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프로세스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패치 단위로 풀업을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한 사진을 보시면 여기 언덕 부분에서는 빨간색, 그다음에 평평한 도로에서는 파란색이 분명하게 칠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그멘테이션 모델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데이터셋으로 성능을 검증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트래버서블 로드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적용한 결과인데요. 파란색 부분이 우리가 갈 수 있는 도로고 빨간색 부분이 옵스테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수치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저는 헤이트와 레이쇼를 둘 다 고려한가, 그 다음에 헤이트만 고려한가, 그 다음에 레이쇼만 고려한가 이렇게 총 3가지 클래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트래버서블 로드 세그멘테이션 모델 결과값을 그라운드 트루스로 설정해서 2가지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MIOU로서 제가 고안한 모델이 정상적으로 트래버서블 로드를 세그멘테이션 하고 있는가를 살펴봤는데 보시면 가장 위에 있는 최종 결과물이 MIOU 값이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목표했던 그런 결과값이 울퉁불퉁함에 대해서 잘 표현을 하고 있나를 살펴보기 위해서 오른쪽 표를 보시면 클래스 1, 2, 3에 대해서 파이널 리절트가 가장 분명하게 그 RA 값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RGBD 이미지에 대해서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한 것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파이널 세그멘테이션 결과값을 보시면 우리가 갈 수 있는 도로에 대해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모델의 한계점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시뮬레이터상에서만 검증이 됐기 때문에 실제 차량에 대해서는 아직 실험을 못해봤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에 약간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제가 3m 곱하기 3m 패치 단위에서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학습했기 때문에 그 스케일이 변하면 클래시피케이션 라벨이 잘 생성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과제 우수점 같은 경우에는 하이트맵을 사용한 사례 중에서 테레인을 우리가 모바일 로봇에 주행할 수 있는 지형을 이런 식으로 더 좋은 도로, 덜 좋은 도로로 단계별로 분류한 사례가 이전에는 제가 찾기로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의 재질과 IMU 데이터 사이의 관계성을 정의함으로써 어떤 도로가 울퉁불퉁한 도로인지 IMU 데이터로서 수치화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이 과제의 우수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아까 보여드린 RGBD 이미지 같은 경우에 한 장에 대해서만 지금 결과물을 냈지만 로스 100 파일을 플레이했을 때 이 결과물을 실시간으로 받아올 수 있다면 주행을 하면서 어떤 도로가 좋은 도로인지 실시간으로 판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델의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나오는 패치가 이런 식으로 세그멘테이션 결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프 트래버서를 이용해서 경로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